데드캣 바운스야. 더 떨어질 거야. 지금 또 그렇게 본다면 이게 더블디 가능성은 있어요. 굳이 지금 집을 사야 돼? 기다리면 되겠네. 네, 한 20년을 제가 관찰을 했는데 집값 떨어졌을 때 집 사는 게 굉장히 어렵고요. 현실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기다리다가 타이밍 놓칩니다. 그러면 자, 집을 사야 되는 분들은 이제 좀 냉정하게 봐야 돼요. 7년 오르고 1년 조정되고 다시 7년 오르는 건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장기적으로 우상향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걱정하지 말라고 봅니다. 사실 무주택자들이 가장 고민되는 상황이에요. 차라리 오르면 올라가면 사죠. 내려가면 안 사지. 내려가는 집을 왜 삽니까?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저는요 집값 안 올라도 좋아요. 내려가지만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거 거짓말입니다. 내려가지 않는 집을 왜 삽니까? 전세 가면 되지. 그러니까 실수요자든 투자 수요든 올라가는 집을 원하지 내려가는 집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올라가느냐가 문제인데 그게 우리가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자, 그러면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더블딕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지금이 끝이 아니라 조정장이 이제 2022년 1년, 2023년 2년 만에 끝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한 3년에서 4년 정도는 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미래를 갈 수는 없는데 과거를 갈 수는 있잖아요. 2008년, 2009년도로 가보자고요. 타임머신을 타고 2008년, 2009년도로 가면 2008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미국에서, 그때도 미국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을 해요. 서프라임 모기지론 파생 상품 때문에 미국이 막 모기지를 막 90% 막 이렇게 해줬거든요. 100%도 해주고 문제가 생깁니다. 터지죠. 리먼 브러더스, 무슨 듣도 보지도 못한 브러더스가 파산한답니다. 미국 투자은행에 난리가 나죠. 야, 미국이 파산을 해? 공포에 휩싸입니다. 집값 폭락하죠. 2008년도에 11월, 12월 폭락합니다. 종합주가도 천이 붕괴가 됐어요. 집값도 폭락을 하죠. 그러다가 정부가 빠르게 개입을 합니다. 금리도 내리고 여러 가지 규제도 풀고 하면서 지금처럼 기술적 반등을 하죠. 자,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미국 때문에 미국이 금리 올리니까 떨어졌다가 기술적 반등을 했죠. 그 이전에도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많이 올랐죠. 그때는 노무현 정부입니다. 2003년에서 2007년까지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집값이 미친 듯이 오르죠.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기술적 반등, W로 가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데 왜 W로 가냐면 2009년부터 2012년 상황을 보면 우리 미래에 대한 힌트를 좀 얻을 수가 있잖아요. 2009년에서 2012년 어떻게 됐느냐. 폭락도 아니고요. 폭등도 아니고요. 올랐다 내렸다가 반복되다가 2012년도에 한 번 더 떨어집니다. 2차 하락이 오죠. 더블딥이 왔다는 얘기죠. 더블딥이 지나고 상승을 합니다. 저는 그런 상황이 좀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하고 똑같이 갈 수는 없겠지만 이게 아파트 시장은 심리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심리는 3년입니다. 올라갈 때도 3년, 내려갈 때도 3년. 과거의 상승에 대한 추억을 잊는데도 3년이 필요하고요. 하락에 대한 공포를 잊어버리는데도 3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3년이 지나면 이제 인지를 하게 돼요. 아직은 많은 30대들은 당연한 거고요. 과거에 대한 경험이 없으니까 많은 분들이 7년 상승에 대한 향수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이제 2022년 1년 지났고 한 2년 더 지나야 이제 냉정한 현실을 저는 좀 받아들이지 않나 싶고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죠. 서울 부동산 시장이 과거에도 2012년, 13년도가 최악이었고요. 13년도에 바닥을 찍고 거래량이 늘어나요. 서울 분들은 언제부터 들어왔냐면 2015년, 16년부터 본격적으로 투자에 들어옵니다. 2013년, 14년, 15년은 굉장히 무서워했어요. 데드캣 바운스야. 더 떨어질 거야. 아니야. 이러다가 다시 떨어질 거야. 라는 공포감이 있었는데 지방에 계시는 분들이 원정 투자를 많이 들어왔거든요. 지방 집값은 그때 안 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을 냉정하게 봤는데 지금 또 그렇게 본다면 이게 더블딕 가능성은 있어요. 더블딕 가능성이 있으면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기린만의 얘기 들으니까 더블딕 오면 굳이 지금 집을 사야 돼? 기다리면 되겠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쭉 지켜봐 왔는데 한 20년을 제가 관찰을 했는데 집값 떨어졌을 때 집 사는 게 굉장히 어렵고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고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 집값 떨어졌을 때. 1주택 있는 분이 팔고 현금 가지고
은행에 넣어뒀다가 집값 떨어지면 2년이든 3년이든 모르겠지만 기다렸다가 더블 DB 왔을 때 집값 떨어졌을 때 들어간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지금도 두렵죠. 더블 DB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도 두려운데 막상 집값 떨어졌을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 논리면 몇 달 전이잖아요. 작년 12월, 올 1월에 왜 집 안 샀나요? 고점 대비 30% 떨어졌는데. 송도 동탄은 40%까지 떨어졌잖아요. 들어갔어야 되거든요. 2차 하락이 오더라도 더블 DB 오더라도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 정도 가격까지 떨어질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안 샀냐고 생각해 보면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마찬가지죠. 더블 DB 왔을 때도 추가 하락에 대한 공포가 있기 때문에 절대 쉽지 않습니다. 무주택자들이 기다렸다가 집값 떨어질 때 집 산다는 건 그냥 이론적인 얘기일 뿐입니다. 현실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기다리다가 타이밍 놓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를 합니다. 필요한 사람들, 자금력이 되시는 분들은 너무 계산하지 마라. 우리가 인생이 계산처럼 되지는 않더라. 필요하면 들어가야 되는데 첫 번째가 어떨 때 사면 안 되냐면 필요 없어요. 굳이 내가 지금 집이 필요 없어. 지금 2020년, 2021년은 왜 그렇게 많이 샀나요? 나온 차? 뒤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 우리 벼락거지라고 하잖아요. 나온 차만 거지 될 것 같고 상대적인 박탈감, 우리 포모 현상이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실제로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 혼자 뒤떨어질 것 같은 그런 박탈감 때문에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게 되고요. 30대들도 많이 투자를 합니다. 실제로 30대들이요.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당장 집이 필요 없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부모님 집에서 살아도 되고요. 뭐 전세 살아도 되고요. 오피스텔이나 원룸에 살아도 돼요. 살고 40대에 내 집 마련해도 돼요. 원래 주택 구매 연령은 40에서 59세, 길게는 69세까지가 주택 구매 연령이지 30대가 주택 구매 연령이 아닙니다. 주택 구매의 주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년부터 역전이 되죠. 30대들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왜 30대들이 이렇게 많이 사야 될까? 그런 불안한 마음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집을 사야 되는 분들은 이제 좀 냉정하게 봐야 돼요. 7년 오르고 1년 조정되고 다시 7년 오르는 건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장기적으로 우상향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걱정하지 말라고 봅니다. 이게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면 다 보여요. 이게 흐름이 있거든요. 7년이 올랐으면 기본적으로 3년은 쉬어줘야 되는 게 저는 정상이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는 6개월 떨어진 거 가지고 이제 바닥 찍었으니까 계속 달려라고 합니다. 그게 뭔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쉬어주면 또 달립니다. 장기적으로 우상향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집을 사는 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필요합니다. 결혼, 부모님 복양, 자녀 교육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분들은 사셔도 되는데 작은 계획을 어떻게 세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금리 내려가는데 베팅하지 마십시오. 금리 빨리 내려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그랬죠. 올 하반기 되면 금리 내려갈 거다라는 희망 고문을 했는데 딱 하나 4분기 남았는데 금리 내릴까요? 말도 안 됩니다. 내릴 가능성 없고요. 내년이라도 한 번이라도 내리면 저는 다행이라고 봅니다. 그럼 내리면 계속 내릴까요? 천만의 말씀. 한 번 내리고 또 시장 상황을 보죠. 아마 제 생각에는 3년 내에 저금리로 갈 가능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3년 지나고 바로 오느냐? 그건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3년 내에 저금리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는 우리가 최소한 지금 금리 정도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지금보다 조금 더 올라가는 것까지 감안을 해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됩니다. 대출이자 내는데 원리금 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작은 계획. 3년 정도는 지금보다 대출이자가 더 올라가는데 베팅을 해야 됩니다. 왜? 리스크 관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올라가면 땡큐고 설사 올라가면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5%, 은행 가면 대출금리 뭐 4%대, 5%대 나오잖아요. 그거보다 조금 더 올라간다는데 계획은 그렇게 세워야 돼요. 그래서 이자 내더라도 문제가 없다면 작은 계획에 문제가 없고 필요하다면 내 집 마련을 하는데 어디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2021년 가격이 주로 이제 고점이 많았거든요. 서울 수도권 지역이나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체크를 해보세요. 그래서 고점 대비 어느 정도 조정이 된 지역, 단지 위주로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신고가 나오는 데는 저는 안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압구정 같은 데는 신고가입니다. 압구정, 여의도 같은 데는 신고가인데 뭐 현금 한 100억 있는 분들은 압구정에 관심 가져도 굉장히 좋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지역이고요. 더 좋아질 데가 없는 지역이에요. 최상위 포식자. 자기가 자기를 갱신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 많은 분들은 그렇게 들어가도 되는데 그게 아닌 분들은 굳이 신고가 나오는 지역에 무리하게 들어가지 마시고 지금도 사실은 아파트 조사하고 찾아보면은요.
1월, 2월 가격에서 회복되지 못하는 단지들도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고점 대비 30%면 좋고 30이 안 되면 한 20% 수준 정도라도 떨어져 있는 곳들 위주로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회복하다가 더블 딥이 오더라도요. 더블 딥이 온다는 게 의미를 잘 해석을 해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100을 기준으로 10억을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10억에서 1차 하락 때 7억으로 떨어졌어요. 8억, 9억까지 오릅니다. 뭐 10억까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다시 살짝 뭐 8억, 9억 가다가 올랐다 내렸다 하다가 한 번 더 떨어지게 되면 아마 다시 7억이나 6억 5천까지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게 더블딥이에요. 그러면 충분히 떨어진 지역으로 들어가면 거기서 40%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고점 대비 떨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떨어진 지역들, 예를 들어서 고점 대비 30% 떨어진 아파트를 산다면 설사 더블딥이 오더라도 거기서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떨어지더라도 조금 떨어지고요. 더블딥 안 오면 땡큐고. 그렇죠? 근데 올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는 우리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나는 집 샀는데 더블딥 절대 오면 안 되고 대출금리 빨리 내려가야 돼. 거기에 자금 계획을 맞추고 모든 걸 맞춰버리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발생하고요. 과거에도 그런 분들이 리스크 관리가 안 되는 분들이 이제 급매물로 던집니다. 사서 1년은 버티거든요. 1년 버티고 2년 버티고 3년 차에도 대출 이자는 계속 늘어나는데 버티지 못하는 분들은 3년이 되면 심리는 3년이라고 했잖아요. 피로감이 굉장히 누적이 됩니다. 1년은 희망 고문하거든요. 아, 오를 거야. 2년 되면 불안합니다. 아, 내가 판단을 잘못했나? 대출 이자는 내죠. 3년 차 되면 이제 집어 던집니다. 못 버티겠다. 이러다가 가정 불화도 생기고 나도 못 버티겠고 아,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던집니다. 사실은 그때가 바닥입니다. 그때 이후에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때를 넘겨야 되는데 대부분은 못 넘기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리스크 관리입니다. 버티면 다 해결이 돼요.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그 나무만 보게 되면 미래가 안 보이거든요. 앞이 안 보이, 숲을 못 보기 때문에 3년 차에 다 집어 던집니다. 과거에도 그랬기 때문에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실수요자, 무주택자라면 자금이 되고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그렇게 리스크 관리를 해서 내 집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고점 대비 어느 정도 떨어진 집, 지역 위주로 좀 들어가는 게 좋겠다. 무조건 강남, 마용성 좋은 것만 고집하지 마십시오. 아파트는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냥 흐름이에요. 시장 가치예요. 올라갈 때 다 올라가고요. 물론 핵심 지역들 우리 저수지 이론이라고 있거든요.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돼요? 외곽부터 마르거든요. 집값 떨어질 때 외곽부터 떨어집니다. 중심지는 물이 마지막에 말라요. 강남이나 마용성은 조정장 중이라고 본다면 아직까지 마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외곽 지역부터 떨어진 거고요. 시간 더 지나면 강남도 떨어집니다. 2012년도, 13년도에 강남 많이 떨어졌어요. 떨어졌다가 나중에 좋은 게 뭐예요? 핵심 지역이 좋은 게. 오를 때는 또 먼저 올라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늦게 떨어지고 먼저 오르기 때문에 핵심 지역이 좋다는 거지 핵심 지역이 불패 신화, 절대 안 떨어진다는 거는 거짓말이에요. 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떨어질 때 떨어지는데 늦게 떨어지고 오를 때는 빨리 오른다는 게 핵심 지역인데 단점은 비싸다는 거.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상황에 맞춰서 자기 자금 계획에 맞춰서 들어가야 되고요. 물론 상승장이라면 레버리지 무리하게 일으켜서 좀 좋은 지역에 들어가도 됩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2013, 14년도에 거래량 늘어났고요. 16년부터 본격적인 상승장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면 15년, 16년, 17년에는 공격적인 레버리지를 했어도 돼요. 해도 되는데 그게 아닌 상황. 예를 들어서 2020년, 2021년 약간 시그널들이 있었잖아요. 징조가 있었는데 그런 고점 시그널이 나올 때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건 약간 리스키가 합니다.